일단은 우리 지금 여기 파트에서는 산과 염기 및 중화 반응인데 그냥 산과 염기랑 중화 반응 섞어서 생각하면 돼. 그러면 우리 이제 고2 거 그때 한번 배웠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간략화된 거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이제 산성 같은 경우는 약간 뭐 신 느낌 그런 걸로 배웠는데 일단 정확하게 산과 염기가 화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걸 얘기하는지부터 한번 보자. 자, 그래서 일단 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라고 우리가 정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물에 녹는다.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얘네들이 딱 모양만 봤을 때 대충 산인지 염기인지 알고 싶다면 어쨌든 H를 가지고 있어야겠지. 그래야 H 플러스를 내놓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예시로는 뭐 염산, 황산, 아세트산, 탄산, 질산 등이 있는데 우리가 뭐 고2 것까지 감안해서 염산이랑 아세트산이 산 용액이다, 산 물질이다 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하고 넘어가자. 자, 그래서 지금 밑에 보면 산의 이온화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산이라는 건 개념 자체가 물에 녹아서 H 플러스를 내놓는다라고 했었지. 그러면 물에 녹아서 일단 당연히 H 플러스는 내놓을 거고 이때 H 플러스니까 플러스 이온이 빠져나갔으니까 원래 얘들은 당연히 중성 물질이었겠지. 근데 플러스가 빠져나갔다는 건 그만큼 마이너스가 남는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시 보면은 수소 이온 자체가 H 플러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산이 이온화되면 음이온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우리는 아직 염기를 배우지 않아도 지금 산 같은 경우는 음이온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문제에서 뭐 얘네들은 어떤 음이온이 나온대. 지금 이때 얘네들은 뭐 산 염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지금 산이라고 하는 건 H 플러스를 내놓으니까 다른 음이온이 생기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은 음이온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산성의 공통적인 성질 나와 있는데 사실 산성이다 라고 하는 성질을 대표하는 것이 H 플러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H 플러스 때문에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뭐 이제 특징으로는 신맛이 난다. 그 다음에는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른다의 밑줄 한번 긋고 얘는 일단 우리가 뭐라고 필기하냐면 산과 염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질이라고 기억을 해두자. 자, 그 이유는 아까 우리 산성이라고 하는 건 뭐에 녹아서? 물에 녹아서 뭘 뱉어? H 플러스를 뱉지. 그러면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른다 해서 전류가 흐르는 것의 기준은 이온이었지. 풀마의 상대적인 전류 차이에 의해서 얘네들이 쫙 배열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산성 자체가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들이 나뉘어진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류가 흐른다. 그럼 염기성도 뭔가 이제 아까 우리 뭐 이온 언급했으니까 얘네들과 비슷한 성질이다 라고 기억해두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전류가 흐르는 이유는 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고 얘들 같은 경우는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 기체를 발생시킨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뭐 달걀 껍데기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킨다 라고 두고 혹시 이거 만약에 모르겠으면 이렇게 옆에 있는 화학 반응식 보고 기억해 두시면 더 좋겠죠. 자, 그리고 얘들 같은 경우는 푸른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킨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려도 색이 변하지 않는다 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뭐 이제 우리 주변의 산성물질 얘는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여기서 산성을 나타내는 이온의 확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아무리 어렵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 문제에서 어떤 걸 확인하고자 하는지만 보면 돼. 자, 그럼 지금 우리는 산성을 나타내는 이온을 확인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써. 근데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중성 상태에 두면은 어차피 흰색이지. 그러면 산성으로 반응을 해도 내가 산성으로 나타나도 얘네들 색 변화를 보고 알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쓴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그 이유는 우리 아까 산성은 무슨 색 종이에?
푸른색 종이에 반응해서 무슨 색으로 변한다? 붉게 변한다라고 했었지. 그럼 어차피 붉은색 종이에는 반응시켜도 쓸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두고 뭔가 실험을 할 건데, 자, 그럼 만약에 산이 나왔어. 그러면 이 종이가 어떻게 변할까? 붉게 변하겠지. 그 말은 붉게 변한다는 건 산성을 나타내는 이온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냥 이제 산성이라고 하는 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만든다. 그러면 이제 여기 실험은 뭐 우리가 그냥 외우지 않아도, 아, 지금 산성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라고만 외워줘도 바로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염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염기도 아까랑 똑같아요. 물에 녹아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염기 같은 경우는 OH-를 내놓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중화 반응에서 뒤에서 나올게. 우리가 중화라는 건 누구랑 누구가 만난다 했지? 산이랑 염기? 산이랑 염기인데, 그럼 힌트 주면은 중화 반응은 뭐랑 뭐랑 반응해서 H2O를 만드는 거야. 자, 그럼 산과 염기라고 대답했는데 산을 대표하는 물질 뭐 있어? 딱 산의 성질 얘기할 때 한 물질만 말하래. 그러면 뭐 얘기해야 돼? 염산? 산을 대표할 수 있는 이온 H 플러스지. 그리고 방금 우리 얘기했던 게 염기를 대표하는 물질은 OH-지. 얘네들을 지금 합치면 물이 된다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도 배울 거지만 중화 반응은 산과 염기가 반응하는 것인데, 정확하게 따지면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이 생성되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럼 일단 우리는 여러분들이 뭐 화원 그때 잠깐 배우셨으면 이제 뭐 뒤에서 확장된 산과 염기에서는 물에 녹는다라고 하는 게 없다고 했었지. 근데 우린 지금 그냥 가볍게 이제 접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물에 녹는다는 공통인데 산과 염기를 나누는 기준은 H+와 OH-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여기서도 문제를 보면은 되게 쉬워지는 게 뭐 이제 NaOH, KOH, 수산화칼륨, 뭐 수산화바륨, 수산화마그네슘처럼 OH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암모니아가 예외로 하나 존재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그때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확장된 염기의 정의라고 했었지. 그때 그냥 H+를 받아들이는 애들이라고 했는데, 그냥 여기서는 이제 암모니아가 아무래도 염기 물질 중에 중요한 물질이니까 확장된 개념으로는 맞는데 확장되지 않은 여기 개념으로는 사실 틀리지. OH-를 내놓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지금 우리 앞에 했던 거 안 배웠다고 생각하고 여기 지금 OH 가지고 있는 애들 플러스 NH3까지 해서 그냥 기억을 해둘게요. 그래서 OH 가지고 있는 애들과 암모니아는 염기 물질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자. 자, 그럼 염기는 지금 OH-를 내놓는데 OH- 양이온이야? 음이온이야? 음이온이지. 그럼 OH-의 생산과 더불어서 생기는 이온은 양이온일까? 음이온일까? 양이온이겠지. 원래 물질이 중성 물질이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염기 같은 경우는 수산화 이온 내지는 OH-와 양이온이 생성된다. 산과의 차이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염기도 똑같아요. 우리 아까 산성은 H+ 때문에 성질이 나타난다 라고 했던 것처럼 염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쓴맛이 난다, 뭐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 것은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른다. 자, 그 이유는 우리 지금 염기 정의할 때 어쨌든 물에 녹아서 이온을 만들어냈지. 물에 녹았기 때문에 수용액, 이온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산성 같은 경우는 금속과 반응할 수 있다 라고 했었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금속이나 탄산칼슘과 반응하지 않는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손으로 만지면 미끈거린다 라고 되어 있지.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생명 배웠던 거 생각해보면 사람을 이루는 대부분의 물질은 단백질이라고 했었지. 근데 우리가 비누를 쓰는 것도, 비누는 염기성 물질인데 얘네들이 단백질을 녹이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몸에 있는 뭐 각질이라든지 얘네들을 녹여주면서 미끈거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산성은 무슨 색종이?
푸른색 종이 염기성은 그러면 붉은색 붉은색 종이. 그럼 각각 다른 색깔로 바꿔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페놀프탈레인을 떨어뜨리면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연결지어서 외우고 싶으면 페놀프탈레인이 무색이 아닌 색을 띌 때는 붉은색이란 말이야. 근데 얘가 염기성인데 염기성은 붉은색 종이를 쓴다 라고 기억해두면 조금 연결지어서 기억해 주실 수 있겠죠. 또 이제 뭐 붉은색 했다고 아 붉은색으로 바뀌겠구나 그럼 푸른색 종이는 염기성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종이는 붉은색 페놀프탈레인도 붉은색으로 바뀐다 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리고 뭐 이제 우리 주변에 염기성 물질 쭉 있고 염기성을 나타내는 이온의 확인도 아까랑 똑같아요. 자, 그럼 염기성은 무슨 색깔 써야 돼? 무슨 색 종이? 붉은색 종이 써야겠지. 그러면 붉은색 종이가 푸른색으로 바뀌어. 그럼 우리는 산의 확인이 아니라 염기성 물질의 확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지금 산과 염기 파트 끝나고 이제 뒤에 보면 지시약과 pH 나와 있는데 자, 얘들은 안타깝게도 외워야 돼. 안타깝게도 외워야 하는데 일단 고2 때 주로 쓰는 게 뭐 리트머스 종이, 페놀프탈레인, BTB 용액이야.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뭐 지시약의 변화 이렇게 필기를 해놨는데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보면서 같이 외워보는 시간 가질게요. 자, 우리 아까 산성은 무슨 색종이? 푸른색 종이. 염기성은 그러면 붉은색 종이. 자, 그리고 연결 지어서 그러면 붉은색으로 반응하는 애는 페놀프탈레인 용액에서 누구일까? 산일까? 염기일까? 산이 아니라 염기.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 하시면 자연스럽게 외워졌지. 지금 염기성은 다 붉은 애들인 거야. 그래서 붉은색 종이 쓰고 붉은색으로 반응한다. 그럼 산은 반대로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뀔 때 산이라고 한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고 자, 여기서 이제 연결짓기 좀 어려워졌네. 왜냐면 산이 메틸 오렌지 용액에 반응했을 때 붉은색이거든. 자, 얘는 그냥 여러분들이 산은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뀌고 붉은색을 메틸 오렌지에서 띈다 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연결지어서 조금만 외우면 사실 헷갈릴 게 없을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중성과 염기성은 메틸 오렌지 색깔에서 노란색을 띈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고 자, BTB 용액은 조금 쉽게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이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은 맛이 어떨 것 같아? 실 것 같지? 네. 그러면 시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 그걸 색으로 이렇게 확장 지으면 노란색이 떠오르지. 자, 그래서 우리가 산성은 BTB 용액과 반응했을 때 노란색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빨주노초파지. 노초파 순으로 내려온다. 산, 중성, 염기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은 시다. 산은 시니까 노란색. 그리고 노초파해서 산, 중성, 염기로 내려온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조금 쉽게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밑에는 천연 지시약 이런 거 있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한번 읽어보시고 혹시 학교 선생님이 찝어주시면 그때 한번 외워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pH 한번 볼게요. 자, 일단 pH가 낮으면 산성일까? 높으면 산성일까? pH가 낮으면 산성이야. 우리 그때 이유 한번 봤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그때 수업하셨을 때 pH와 pOH라는 거 많이 봤었을 거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산성도를 측정했을 때 어떤 게 뭐였어요? 라고 할 때 주로 쓰는 건 pH야? pOH야? pH지. 그러면 pH라는 건 일단 지금 수용액에 들어있는 H+의 농도를 간단한 숫자로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때 pH 사용할 때 pH는 어떻게 나타낸다고 했냐면 마이너스 로그에 대해서 H+의 농도라고 나타낸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근데 뭐 여러분들 중에 로그라는 걸 배운 친구도 있고 안 배운 친구도 있을 텐데 우린 결국에 여기서 어떤 걸 기억하면 되냐면 이제 H+의 농도 자체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뭐 이제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몇 승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지금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몇 승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에 얘를 A라고 생각할 때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지금 전체 농도가 커질까? 아니면
A의 값이 낮아질수록 농도가 커질까? 낮아질수록 커지지. 그럼 우리는 A가 낮아질수록 농도가 커지는 거야. A가 작아질수록 H 플러스 농도는 커지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로그라는 걸 굳이 사실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결국엔 중요한 거는 이 로그를 풀어보면은 마이너스 A가 돼. 그러면 pH는 A로 나타나는 거야. 자, 그럼 우리 아까 지금 마이너스 A라는 성질에 의해서 A가 작아질수록 농도가 커진다라고 했는데 pH는 A로 나타나는 거야. 그 말은 H 플러스의 농도가 컸다면 산성일까 염기성일까? 상대적으로 크다면. H 플러스 농도가 크다면. 크다면? 응. 산이지. 산성? H 플러스를 대표하는 건 산이니까. 그럼 얘가 커졌다는 건 A는 작아졌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산성 용액일 때 A 값은 지금 중성 또는 염기성보다 줄어들겠지. 그래서 pH가 낮을수록 산성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pH가 낮을수록 산성이 강하다. 이때 H 플러스 농도가 더 진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여기에 뭐라고 써주시냐면 10의 마이너스 A가 A로 표시된다. 요것만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얘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산 농도라고 했을 때 A가 작아질수록 산 농도는 커지겠지. 그래서 이게 pH로 나타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머. 자, 그러면 여기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pH에 대해서 그냥 이 정도로 기억을 해두실게요. 자, 기준점은 7이고 pH가 7보다 작으면 작아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산일까 염기일까? 산. 그리고 커진다면 염기성이다 라고 기억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뭐 이제 여기 뒤에서도 볼까? 뭐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산과 염기 나와 있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아서 탄산이 생성되었고 또 이 탄산이 이온화되어서 바닷물의 H 플러스 농도가 증가했고 결과적으로 pH가 낮아졌겠지. 근데 이 H 플러스 자체가 뭐 이제 석회질 껍데기를 만드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뭐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지금 지구 환경에 산과 염기가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 요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화 반응 있는데 일단